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버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주식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이사 준비를 하느라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미국 이사라는 게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일단 집 사이즈가 커서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이곳저곳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짐들을 언제 정리할지가 걱정입니다. 지난 2-3주 동안 많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올렸던 주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오버뷰를 해보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을 보겠습니다. M1 칩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애플이 내년 생산할 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SMC 생산 능력의 80%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삼성전자도 이 변화 속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SMC의 대부분을 애플이 가져간다면 다른 기업들도 파운드리 2위 업체인 삼성에 위탁하는 양이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애플은 또 5나노 칩을 만들 것으로 알려지는데 5나노는 선폭을 말하는 것이고 선폭이 작을수록 전력 소모가 적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삼성의 14나노 공정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애플이 5나노를 사용하여서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낸다면 배터리 사용량, 프로세서 처리 능력 등에서 하드웨어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의 테슬라는 얼마나 발전을 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애플은 또 맥의 CPU 생산을 인텔 X86에서 자체 ARM 기반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RM 기반은 리스크라고 불리면서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의 약자입니다. 초기 프로세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0년대 초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리스크 칩은 기존 칩인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동일한 작업을 더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었고 설계가 더 쉬웠으며 제조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90년대에는 두 아키텍처 모두 사용했지만 인텔 및 AMD의 CISC 칩은 점차적으로 시장을 지배했으며 ARM 같은 리스크 칩들은 저전력 배터리 종속 장치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것이 모바일로 변함에 따라서 리스크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서버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텔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식은 현재 싸지만 계속 싼 상태로 머물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인텔은 어떻게 변모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애플로 인해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또 반도체에 관련한 모든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또 시크릿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024년에 애플카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테슬라에게는 악재일 것인데 내년에는 여러모로 전기차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캐나다의 마그나와 손을 잡고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변화의 폭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현대차도 한전부지를 10조에 사들이면서 변화하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사를 인수하면서 혁신 기업으로 변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버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미래 사업인 자율주행차 부분을 오로라라는 스타트업 회사에 팔고 26%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또 우버 엘리베이터를 그동안 협업해왔던 조비에게 팔기로 결정을 했고 우버 프렛의 지분을 5억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조비와의 계약 조건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오로라에게 파는 것처럼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버는 또 현대차와도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현대는 향후 먹거리의 30%를 UAM 사업에서 만들어낼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판이 바뀌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우버는 갑작스런 사업 정리이고 향후 먹거리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서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두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본 사업인 모빌리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히려 몇 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재무제표에서
적자 탈출의 가능성이 보이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일리온은 12월 말까지 18달러에 워런트를 팔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서 숏실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 별다른 영향을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가만 본다면 수소차로 사기를 쳤던 니콜라와 같은 동급의 취급을 받는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등락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면서 주가도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전에 설명드렸듯이 커넥티드 TV 부분에서 2배 성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회사 레드핀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중개 투수가 6%인 점을 감안한다면 레드핀으로 2%에서 3% 정도의 중개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컨셉은 아무래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픈도어라는 회사도 상장을 해서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화는 내년 이후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정리해가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해였고 좋은 기업은 시장의 급락 이후에도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많은 회사들에서 정리를 더 해보려고 하고 중간중간 중요한 뉴스, 분기 실적 업데이트 때마다 영상을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모로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